요즘 뉴스 보면 경기 침체 얘기 자주 나오잖아. 경기 침체가 오면 큰일 난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하나? 뭐 이런 말들. 처음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내가 한번 쉽게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1. 경기 침체가 뭐냐면 말이지. 경기 침체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시기야. 보통은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부르지. GDP는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라 보면 되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건 소비도 줄고 기업도 투자 안 하고 고용도 줄어든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 원인이 있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대출받기도 어렵고 소비를 안 한다든가, 갑작스러운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충격이 온다든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경제가 서서히 식는 거야. 2.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실업률 증가.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사람이야. 구조정도 많아지고 신규 채용도 안 하게 되지. 소비 위축. 사람들이 돈을 안 써. 혹시라도 잘릴지 몰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닫는 거야. 백화점도 한산하고 외식도 줄어들고 기업 실적 악화. 당연히 소비가 줄면 기업들도 돈을 못 벌겠지. 주가도 떨어지고 도산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어. 자산 가치 하락.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들도 가치가 빠지게 돼.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 대출이 쉬워지고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지. 3.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 당장 무섭기도 하고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 이럴수록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 비상자금 확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마련해두는 게 좋아. 특히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빚관리.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무서워져.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빚은 줄여놓고 대출 상환 계획도 점검해보는 게 좋아. 소비 줄이기. 꼭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야 할 시기야. 그렇다고 삶의 질을 확 낮출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돼. 투자 자산 점검. 무조건 팔 필요는 없지만 리스크가 큰 자산은 줄이고 좋은 기업, 특히 경기 방어적인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야. 예를 들어 생필품, 통신 같은 분야는 경기 영향을 덜 받아. 장기적 관점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시체는 항상 왔다가도 다시 회복된다는 거.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나중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 4.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때 겁이 나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야. 워런 버핏도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했잖아. 물론 아무 기업이나 사면 안 되고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지 분석은 철저히 해야지. 또 하나 팁을 주자면 경기 침체 땐 정부가 결국 돈을 풀게 되니까 그 돈이 어디로 향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 인프라, 친환경, 디지털 같은 정책 수혜주들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 요약하자면 경기 침체는 무섭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사이클 중 하나야. 너무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 평소에 현금 흐름 잘 관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